오늘 국회가 예산안 문제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국회 상황과 정치권 주요 현안들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산안 처리가 무척 늦어져서 국민들께서 많이 조금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이 중지안 내셨고 오늘 민주당은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예. 국회의장이 제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진 민생 속에서 예. 아주 이제 만족할 만은 아니지만 네.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봤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예산안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것을 이제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네. 의장의 중재안을 지금 받아들인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맞물려 있는데요. 예산안 처리 만약에 어쨌든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수용 안 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바로 이제 민주당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면 계속 쭉 국민의힘 여당 없이 국정조사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국정조사는 현재는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진행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조사 기간에 네. 예산안 협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1월 7일까지 기한인 많은 날짜를 상당 기간 빼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당의 어떤 방해나 이런 어떤 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진상규명과 예방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도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파행으로 몰고 가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사퇴를 불러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됐지만 결국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다음 수순 탄핵소추 바로 갑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저희 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과거에 여러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사태를 보게 되면 한 번도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3차례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다 사퇴를 한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전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이상민 장관의 사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소추안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국정조사를 끝나고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까지 단계적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 개헌을 내면서요.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도 지금의 건강보험을 더 정의롭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개혁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그리고 역시나 혜택을 늘리는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강보험의 개혁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정치적이고 그리고 팩트에도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사실 이제 이름은 문재인 케어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보장성을 확대해 왔던 그 정책의 일관성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재정 이제 위협한다라고 봤더니 실제 문재인 정부 2017년에는 한 7천억 원 정도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18, 19, 20 이렇게 3개년도가 적자이긴 했는데 다시 2021년에 2조 8천억 정도 흑자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이런 보장성을 확대해서 또 특히나 이제 중증 장애 질병과 관련된 보험 혜택이 늘어나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주범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약간 이제 과잉 진료 같은 것들, 어떤 질병 관련되어서는 과잉 진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민간 신손보험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된 개혁, 또 거기에 더해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이 무려 1조 원가량, 한 8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당론 없이 개별적 자유투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례를 쭉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네. 체포동의안과 관련되어서 당론을 정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역시 이번에도 당론을 채택하거나 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의원님들의 무기명 이제 투표를 통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오늘 의총에서 노웅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지켜달라라는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네. 아마 개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체포 동의안 등 인사 관련 투표는 무기명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표 성향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이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의원님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아마도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지 않을 제출될 것 같다. 그러므로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라고요? 먼저 이제 지금 여러 수사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장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모관계조차 적시를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 혐의와 관련된 아예 진술도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어떤 물적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공범이라고도 형성이 안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질문하시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 이제 검찰이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내서 연루된 거를 막 만들어내서든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니까 걱정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공범관계조차 여러 가지 혐의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함께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라고 보입니다. 네. 예, 그동안 계속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셨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논란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요. 그래서 친명 비명이 갈리거나 충돌하고 있다. 또 친명의 숫자가 줄어들고 탈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친명과 비명을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요? 예, 아마 당의 분열을 노리는 그런 어떤 언론 기사라고 보입니다. 네. 실제 이제 보수 언론에서 탈명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분석 기사를 냈었는데요. 네.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종합 짜집기 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기사,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또 누가 탈명했다라고 하면서 몇몇 의원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해당 의원 그 기사가 난날 같이 제가 식사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기사라고 하면서 아하. 굉장히 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의 갈라치기 기사가 팩트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정치 국회의원을 오래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사람을 개파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은 야당으로서 지금 검찰의 야당 탄압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아주 무도하고 정말 국민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연결해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힘들어한다, 외로워하고 혼밥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 거 아실 텐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허위 보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친명계 의원을 소환을 했는데 네. 밥 먹자고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못 잡았다,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앞서 친명계, 비명계 나누는 게 웃기지만 대표적인 어떤 친명계로 저나 박찬대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도 들었다가 취소해준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작년에 지난주에 번개에서 함께 이제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재미난 것은 비명계 의원님께서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친명을 불렀는데 비명계 의원님이 그걸 안다는 것도 네. 이상하고 그리고 친명이냐 비명인가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당대표 아니더라도 어떤 의원이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했을 때 네. 나 너 싫어. 너 진짜 너 미워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네.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예. 무근의 양설이라고 보입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의원님도 소속돼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친윤무죄로 진행되는 편파 조작 수사 앞으로 고발하겠다. 어떤 부분이 콕 집으신다면 친윤무죄의 잘못된 수사로 보십니까? 검찰의 정관 예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20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고발사주와 관련되어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혐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범죄 수사 관련된 공무상 기밀 유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